name is Diana Kang. I'm a teacher trainer. I help teachers and professors shine in front of their student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나입니다. 놀라셨나요? 네, 조금 전에 들으신 인사말은요. 제가 티처 트레이너로서 선생님들을 교육하기 전에 도입부에 제가 제 소개를 하는 인사말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과 함께 I help 합니다. 저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요? Teachers and professors.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Shine. 반짝반짝 빛나게요. In front of their students.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이런 뜻이고요. 그들의 학생들, 초등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대학 성인까지 어떤 에이지를 티칭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수업하시는 학생들 앞에서 좋은 강의할 수 있도록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과 교육 트렌드와 연관된 교육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 뉴 노멀들의 흔히 우리 아이들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 새로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피치 테크닉을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눌 테크닉은 엘리베이터 스피치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엘리베이터고요. 오늘 오시는 길에 아마 2번 이상 정도는 타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엘리베이터는 다 타셨어요. 만약에 나는 오늘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다. 대저택에 사시거나 혹은 저층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환경을 생각하시는 이런 이유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엘리베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걸까요? 빨라요. 그죠? 나의 소중한 연고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정 시간 동안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한다는 점입니다. 엘리베이터 스피치라고 하는 건 앞부분에 여러분이 소개를 하실 때 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일정한 시간 내에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전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부분에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차 강사고요. 몇 년, 한 10년 이상 정도 강의 연구도 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직장인 분이든지 혹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고민해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광고 홍보 마케팅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때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기업에서 홍보부인 차장으로 있는 이렇게 소개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마케팅을 연구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걸그룹 멤버 누구보다 팔로워 수가 많은 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걸 설명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가능하십니다. 전화 인터뷰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버님, 어머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해운대에서 어떤 식당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떡볶이 팔아서 건물 한 채 올린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다음 학기에 회장 선거를 준비하든 다른 선거 혹은 다른 발표 혹은 어떤 작은 말하기라도 상대방에 줄 수 있는 이익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열릴 때마다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4C's 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비단 교육업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인재들의 요건을 C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로 정리해서 4C's 하고 이야기합니다. 4C's, 영어로 써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C는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communication입니다. 뭐라고요? communication입니다. 이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발화비주의 학습입니다. 저 그거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스피치 학원들의 유형들도 그것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나누어 나갈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나누어 나갈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주도적인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수용시킬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까지도 두루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건 그 두 번째 C, 협업이라고 하는 collaboration과도 연결되는 말입니다. 두 번째 C는 어떤 거라고요? collaboration입니다.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항상 말하는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 유명한 MC들도 가만히 보면 오히려 앞자리에 서서 듣는 역할을 더 잘합니다. 그룹 안에서 아이들이 하는 역할 혹은 그룹에서 성인분 나름대로 본인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리더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친구는 필기를 잘하고요. 어떤 분은 동계산을 잘해서 총무자리를 항상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것과 같은 역할을 고민해 주신다면 collaboration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국말로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critical thinking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비판적이라는 말을 먼저 듣게 되면 저거 문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critical thinking은 한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과학적인 측면에서 혹은 수학적인 측면에서 혹은 미술과 같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의 문제는 이전의 그것과 달라서 문제의 구성 요소들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방식조차도 이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조차도 다양하다는 뜻인 거죠. 이건 맨 마지막 창의성을 의미하는 creativity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해바시를 준비하면서 해바시는 해운대를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무엇으로 바꿀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잘하는 걸 하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영어 교육, 그래 난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거 할 수 있나요? 스피킹 교육을 많이 하니까 나의 프레젠테이션 스킬과 나의 knowledge를 섞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의 스크립트를 작성했어요. 창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현실에 적용시키고 응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서 발표하고 계신 다른 분들도 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해운대 바꾸는 시간을 나의 인생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자, 건강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기를 해야지 혹은 내 생각을 전달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도입 두 가지가 완성이 되셨어요. 맨 앞에 도입부에서는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4C's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P로 시작하는 practice, 영어로 연습하다는 말입니다. 이 practice를 3번 반복해서 practice, practice, practice 이렇게 3Ps라고 정리합니다. 이 맨 앞부분에 보시는 사진은요. 저희 회사에서 매년 전국에 계신 영어 교사들을 모아서 Teachers Day 하는 이벤트를 엽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 맨 마지막으로 코엑스에서 행사를 했을 때 회사 대표로 사회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대학교의 영어 교수님들과 워크숍을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제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에요. 여기가 웃는 타이밍 맞습니다. 여기는 힘드시겠지만 참석하신 분들도 대기실에서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저분이 무대에 나갔더니 더불어서 저는 대학원까지 석사과정도 영어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 영역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나만의 비결 혹은 내가 했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어 본다면 practice입니다. 저는 제가 책으로 보든 혹은 현장에 가서 연구를 하든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한 번 이상은 해봤습니다. 한 번 사람이 해보면서 얻는 그 성찰과 과정에서의 배움은요, 지식에 노출되는 것과는 그 퀄리티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들도 영어 시간에 자 이런 문장이 한 번 있어 해볼까? 실제로 해본 친구, 옆에 짝꿍과 해본 친구, 밖에 나와서 해본 친구는 굉장히 다르고요. 선생님들도 어떤 세미나에 가서 좋은 정보를 들었어요. 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나하고 맞지 않아. 성인분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감동 어린 강의를 보는데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는 글쎄.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단 해보시고요. 나중에 가서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practice, practice, practice 하는 말로 정리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셋을 셀 테니까요. 세 번째 저하고 같이 practice를 3번 외쳐주시겠습니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Practice, practice, practice. You're fantastic.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강연에 나서주신 첫 번째 보석 강보경 간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인상 깊고 멋진 강연이었어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아주 감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백년을 살았더니 발표자 이정숙입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렇게 뭐같이 보이십니까? 다시 할까요? 다시 집중.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숫자 4인데 제가 4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진 않았고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들 중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 집 사람도 아닌데. 네, 이거 방위표입니다. 어떻게 되죠? 여기가 동쪽인가요?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죠. 북서쪽에서 날아오던 참새와 동쪽에서 날아오던 제비가 부딪혔습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저희 집 식구가 아닌데 문제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겠습니다. 남쪽에서 날아오던 독수리와 동쪽에서 날아오던 쏠개가 부딪혔습니다.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아까 그 현상. 네,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보기 드문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주 보는 현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제 나이 앞자리 숫자가 4에서 5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나이가 40이든 50이든 그것이 그리 큰 차이가 나겠는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이를 많이 먹어도 나이를 헛먹을 수가 있고 나이를 적게 먹어도 나이를 옹골차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우리가 가진 사고의 변화, 사고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선택, 똑같은 결과, 똑같은 후회의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김영석 교수님께서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출간하시며 시대의 젊은이들과 소통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반백년을 살았지만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3가지 요소, 탐색, 도전, 향유를 이 시간 발표하며 여러분들과 저의 사고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 탐색입니다. 고2 겨울방학, 저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자리에 몸져 눕게 됩니다. 몸무게가 15kg 이상 빠지고 다리 근육을 소실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부위는 눈동자 뿐이었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온종일 자리에 누워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초분 단위의 해 위치 변화는 구별하기 힘들었지만 아침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어제와 오늘의 내 몸은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변하리라, 회복하리라,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던 병상생활로 인해 저는 작은 변화까지 읽을 수 있는 섬세한 사람이 되었고, 현실적 절망에 좌절하지 않고 변화의 내일을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탐색은 나를 둘러싼 환경의
객관적 인식과 나의 강점 확인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기초 작업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 도전입니다. 고3 2학기를 기점으로 저는 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며 명확한 사전 지식 없이 전공 과목을 선택했던 터라 다른 학과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행정학과, 생물학과, 가정학과 등 타학과 전공 과목을 듣기 위해 각 단과대학을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이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저의 행보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관심을 끄는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배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대학을 졸업 후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도 계속 병행해 갑니다. 그것의 정도가 약하든 깊든. 그리하여 저는 꽃꽂이, 정원 가꾸기, 부가트, 독서 지도사, 피부 미용사, 한식 조리사, 기독 상담사, 문학 심리 상담사 등 다양한 배움을 이어갑니다. 이 동일 계열이 아닌 이 배움을 통하여 그 배움의 장에 모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게 됩니다. 세터민들, 증이 필요한 미용인들, 요리인들, 그리고 상담 종사자들, 경력 단절 여성들, 그리고 취미인들, 이 배움의 장에 모인 목적이 다른 사람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통해 저는 그 사람들의 삶과 인생, 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함부로 단정 짓는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이해는 수용을 불러옵니다. 도전은 한계 설정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도전으로 안내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 향유입니다. 향유는 소유가 아닌 누리는 것입니다. 18살 여고생이 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된 사건. 일상으로의 회복이 삶의 소원이 되어버린 일. 대소변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끄러움의 날들. 여러분은 지금 숨을 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자리까지 걸어온 이 모든 것들을 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당연히 누릴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 생각해 보지 못하셨다면 꼭 시간을 내어 일상생활에서, 삶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향유란 현재를 누림으로 온전한 감사가 가득 차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세 가지 요소, 탐색, 도전, 향유를 저의 인생 중반기에 대입해 보며 제가 어떻게 이 인생 중반기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탐색함으로 인해서 저의 강점 차원으로 창의력, 긍정성, 책임감 이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재발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책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 새로운 책 모임을 만듭니다. 2015년 시작한 독서 모임 아프리카 다방은 현재 정회원 11명과 함께 7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나눔을 했던 책 몇 권을 올렸습니다.
좋은 모임을 좀 더 많은 지역민들과 누리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아프리카 다방 주제 토크를 열어 6년째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제 토크는 한 가지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나누기를 희망하는 지역민들이 지역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합니다. 매번 참여 경쟁률이 높아 추첨을 통해 뽑고 있습니다. 네, 참여 신청해 주신 것들이시고요. 주제 토크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내게 3년의 시간만이 남았다면 스트레스 원인 찾기와 해결 모색, 행복해져도 돼, 지혜로움이란, 감정 공감 카드, 마셜의 비폭력 대화법, 왜 아이에게 책을 읽히는가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만남이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것이 힘들어지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시적 온라인 모임 달빛 강가를 만들게 됩니다. 원래 붉은색 빔이 있었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여기 2동의 가상의 연립주택을 제가 건설했습니다. 7층짜리고요. 참여 인원은 최대 7, 14, 15, 16, 16명까지 됩니다. 초기에는 14명까지 했는데 참여를 너무 많이 희망하셔가지고 제가 옥탑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옆에도 옥탑방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모임이지만 오프라인 모임과 동일하게 톡방에서 삶 나눔과 책 나눔이 이어집니다. 이곳은 가상의 인물로 자신을 설정하고 들어왔었습니다. 초기의 형태입니다. 보시면 갤러리 카페 운영 중이신 분, 디즈니 협력 뮤지션, 20대 재수생, 저기 위에는 출판사 편집자, 얼마 전에 로또 대박을 맞으셨네요. 그리고 또 밑에 분은 피팅 모델이시고요. 저기 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연주자도 있으십니다. 뮤지컬 배우도 있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내가 돼보고 싶은 그런 인물, 그런 나이, 그런 가족관계를 설정한 채로 가상의 인물로 책 나눔을 하는 동안 계십니다. 요것 같은 경우에는 매일 저희 모임은 주말을 제외한 매일 미션이 주어지는데 이 미션 수행으로 톡방이 굉장히 활기가 찹니다. 그 에너지를 저는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기를 바라서 이 미션을 냈었는데, 나의 오늘의 기분을 색감으로 나타내봐, 또는 나의 장점 100가지를 적어봐. 그리고 이것은 초기에는 2달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서.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시를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특별한 대회에 나가지 않으시고, 또는 시조를 지어 보셨습니까? 시조는 고려 말에 형성되어서 조선조에 왕성하게 이루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시 형태입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삶 속에서 향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조 짓기는 저희 그 톡방 잔칫날 했던 하나의 행사인데요. 한번 볼까요? 통통통 수박 조개 반으로 갈랐더니 수박씨 튜브 삼아 온종일 헤엄치네. 아이야 수박 물든 그 옷은 어찌할래? 2번 또 한번 볼까요? 살 빠져 꾸며볼까 했더니 비만 오네. 해 뜨나 하고 보면 퍼붓고 또 퍼붓네. 에라이 해 떴는데 내 몸은 다시 쪘네. 저거는요, 저희가 늘상 책만 나눔을 하지는 않거든요. 2박 3일 동안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온라인상에서요. 각자가 이렇게 지갑을 털어라는 건데 지갑 속에 있는 동전만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2동이니까 어느 팀이 더 돈이 많은지를 확인을 하겠죠. 이렇게만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기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 곱하기 10원짜리 개수. 그래서 10원짜리가 없어. 그럼 뻥원이 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톡방 나눔이다 보니 누군가가 누군가를 챙겨주거나 대답을 해주지 않으면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니따 마니또를 정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챙겨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이것은 모임을 마지막에 선물은 택배로 가지만 이미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기 얼음 보이시나요? 제가 한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분께는 제가 그 여름에 아이스크림 한 박스, 한두 개 아니고 한 박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드시기를 바라서. 저희의 그 나눔이 맥이 있는데, 그 맥을 모두 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는 힘들지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제 닉네임이 온라인상에서 아프리카를 꿈꾸며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많이 부르시거든요. 아프리카님이 단톡방에 써주신 글로 펑펑 웁니다. 어떤 분의 권유로 심리학 책을 보며 요즘 저의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는데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네요. 오히려 잘 지내는 중에 돌로 파동이 생겨버린 격이랄까요? 괜히 이 책을 시작했나 싶으면서도 책의 끝은 봐야 하기에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 아프리카님 멘트가 와닿아 소리내 울었어요. 아직 더 많이 제 내면을 살펴보고 어루만져 줘야 하지만 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쪽 오른쪽인가요? 를 잠시 보면 이게 이제 다른 분이 다른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만나뵌 적은 없지만 장점 잔치 때와 달빛감과 대화 중 느낀 스트로베리님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건전하고 강인한 정신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감상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네요. 저희가 요 톡은 사노 요코라는 일본 작가의 그림책입니다.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요걸 한 2달 동안 나의 내면을 찾아보고 나의 미래를 설계해보고 나의 부모님을 알아보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다방은 독서 모임 간 연합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바라서 다 독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교류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투썸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각자 준비한 책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모임장을 열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사람 향기 나는 이웃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역 공동체 속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 삶의 온기를 느끼며 저를 살게 해 주었습니다. 인생이란 제가 반백년, 이제 5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도 늘 즐겁지만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늘 암울하거나 슬프지만도 않았습니다. 반백년을 살면서 삶이 내게 알려준 것은, 여러분 낮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내게 주어진 자원을 발견해서 그것으로 도전하라. 그리고 얻어진 것을 감사하게 누려라. 그러면 작은 촛불이 주위를 밝히듯 행복은 어느새 네 곁에서 빛을 발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버킷리스트는 60, 70대 연령층과 함께하는 독서 테라피입니다. 그리고 70, 80대 연령층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아 재해석을 거친 자서전 적기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들만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에는 이제는 좀 노년층, 그분들의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수고하신 그 인생에 대해서 행복하시고 아주 뿌듯한 그러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즐거움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그 행복감으로 나눔의 미덕을, 삶이 힘듦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낙심된 마음의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저는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여기에서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 반백년을 살아보니 발표자 이정숙이었습니다. 네, 이정숙 강사님의 감동적인 강연이었습니다. 책과 나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 강사님이셨고요. 반갑습니다. 소설가 신종석입니다. 해운대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운대를 바꾸는 시간 행사를 마련해 주신 해운대구청 평생교육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엉뚱한 질문 제가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혹 죽어 지옥 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예. 그럼 천당 천국 극락가고 싶으신 분, 네, 우리 모두의 마지막 욕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천당 천국 극락을 만나 지금 당장 가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역시 우리 해운대구가 천당 천국 극락보다도 더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강연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허무해 하시는데, 예, 좋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우리의 미래 중 가장 확실하고 평등하다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9988-234 할 것을 다짐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아프고 3일째 죽자는 저의 선언입니다. 저는 요즘 이 말을 자주 되새길 뿐만 아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짐을 동참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제가 죽음에 관하여 얘기하면 늙으나 젊으나 죽음 자체를 입에 담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죽을 살자라고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대다수는 죽음을 운명이라 치부하며 그냥 맞이합니다. 제가 잘 죽는 방법에 대하여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다수는 한참 듣고 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모두의 마지막 욕망이지만 말같이 심란한 면박을 줍니다. 어떤 분은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고 딱 자릅니다. 웰다잉을 하려면 반드시 웰빙을 해야 합니다. 잘 살아온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살아온 인생이 행복한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논하고 대비하는 것은 삶의 긍정적 동기부여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지만 슬퍼할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당당하게 맞이합시다. 100세 시대, 우리는 보다 현실적으로 건강할 때부터 미리 죽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법정 노인인 만 65세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수시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해서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은 생, 노, 병, 사입니다. 여기서 생은 나의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태어난 것도 나의 의지라기보다도 태어날 때 타고난 DNA와 관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전 단계인 이 병은 저 생각입니다. 4 내지 50%는 자신이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안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도 철저히 예방하고 식생활, 운동, 약으로 일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로 아주 건강한 편입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도 제가 건강해 보이죠? 예, 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 하나도 없이 건강하다는 판명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병원에 안 가도 발에 무좀도 없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한쪽 눈이 침침해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백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력이 좌우 1.0, 1.0 아주 잘 보입니다. 저는 아주 멀리 있는 글자까지 다 잘 봅니다. 이렇게 건강한 저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죽음의 갈림길에 한번 섰던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 암벽 등반을 하다 바위에서 떨어져 두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습니다. 당시 저는 해운대 AID 아파트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집이 가까운 해운대 성심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리를 다치면 그냥 깁스만 하면은 막 뼈가 자동으로 붙는 줄 알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저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청청백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2, 3일 후 혹 다리를 자를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담당 의사는 월남전 파병 군의관이었습니다. 전투에서 대퇴부나 관절에 총상을 입으면 분쇄골절이 되고 다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제가 그만큼 심하게 다쳤던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4번의 큰 수술을 통해서 제 조각난 뼈를 붙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 두 발로 걷고 서는 것은 제 의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두 발로 서고 걷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나에게 왜 이런 사고가? 신을 원망하며 살기를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딸린 가족이 있습니다. 저를 보고 저는 계속 낙담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나는 재활 운동으로 저는 58일 만에 집방이를 짓고 일터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꾸준한 운동으로 백두대간 낙동정맥을 완주했고 지금도 시간만 나면 저는 장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설악산, 지리산까지 멀리도 가기도 합니다. 자, 이때 저는 간절함이라는 것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이 산은 돌연사를 제외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조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와 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다음에 혹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사와 아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중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살아온 길을 깊이 성찰할 때 마칠 때를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들은 스스로 천화라는 걸 합니다. 마치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듯이 그 때를 알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생을 다하는 날은 언제냐고 질문하시면 저는 단언컨대 스스로 밥을 못 먹고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갈 때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숨을 쉬고 의식이 있으려면 외부로부터 기본적인 음식이나 약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생명연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하다면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산 친구들이 금배산은 백두산입니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금배사를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가자. 이것이 제 금배사입니다. 그래서 술잔을 들면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저는 백두산 하고 외칩니다. 일단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친구들은 기분이 좋아 한 잔, 기분이 좋아 나빠 과음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술을 더 많이 먹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뭡니까? 금연, 금주,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담배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엄청 애언가였습니다. 이 담배는 우리 집안의 가족력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아침 드시기 전까지 장죽 30대를 피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별명을 식전 30대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하고 같이 생활을 한 방에서 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는 태어나자부터 엄청 간접협인을 한 겁니다. 당신은 간접협인 그런 얘기도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찍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환갑 때까지 60년을 담배에 쩔어 살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미디언 이주일이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우리 사이에 금전이라는 큰 화두를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코미디언 이주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배를 며칠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불현듯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만약 내가 늙고 병이 들면 누가 나를 간호를 해주겠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것입니다. 열 효자보다도 한 악처가 낫다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수고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해서 끊었는데 작심 3일이라고 3일 이후에 담배를 더 피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환갑을 맞이해서 1일 1일부터 제가 단칼에 담배를 끊었던 것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심 속으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글을 쓸 때는 담배를 물고 살았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글이 잘 안 써질 것 같아서 고심을 했는데 자고 우면하지 않고 단칼에 담배를 끊어버렸더니 담배를 끊고 나니까 글이 더 잘 써집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 1년에 장편 소설 한 편씩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담배를 피우는 친구나 후배들에게 저는 담배 끊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언가 시절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담배 끊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3개 있는데 첫째 하나는 평생 산에 다닌 것이고 두 번째는 글을 쓴 것이고 세 번째는 담배를 끊은 것이라고. 사람은 나이가 들면 5가지를 잃는다고 합니다. 건강, 직업, 돈, 친구 그리고 꿈입니다.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건강한 저는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웰빙을 하기 위해 대금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996, 88하다 어느 날 스스로 밥을 못 먹고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가면 그때 난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마감할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평소 마인드 컨트롤을 자주 해야 합니다. 늘 마지막 상황을 상상해서 스스럼 없이 때가 되면 행동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 나의 바람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고령의 기력을 다한 사람은 한 3일 곡기를 끊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장모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시골 노인입니다. 늘 자식들에게 난 금요일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금요일 죽어야 토, 일, 장례를 지내고 월요일부터 자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깨끗하게 썰고 어지럽다 말하고 누워있다 점심때쯤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없이 그냥 피곤해 잠시 낮잠 주무시듯 아니 잠시 주문 사이 마실 다녀오시듯 가신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 죽음입니까? 장모께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자기네 이타진과 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모 죽음 얘기를 하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할맛이 복도 많아라 하고 부러워합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복은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의 의료비의 약 70%를 죽기 석 달 전에 다 쓴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살아나거나 건강을 되찾으면 다행인데 주변 사람들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모두 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승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종교가 우리 인간을 착하고 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안 좋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당하게 맞이합시다. 얼마 전
지인이 죽음으로 저는 영락공원 처음 문상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영락공원에 마침 죽음에 관한 글도 요즘 쓰고 있고 해서 우리들이 가는 마지막 길은 어떠한고 하고 영락공원 구석구석을 한번 쭉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화장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기도 일반식, 특별실, VIP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제가 조금 기웃기웃거리자 거기 담당 직원이 저를 자꾸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담당 직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저 안에 온도가 몇 도쯤 됩니까?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별 미친 놈 다 본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40년 근무했는데 지금 저 안에 온도가 몇 도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 봤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었습니다. 저 안에 온도가 평균 800도, 날씨가 흐리면 850도, 잘 타지 않으면 9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요즘 들어가지고 화려한 수의나 저승가는 노닷돈이라고 같이 태워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는 순간까지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고 투덜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노숙자가 가장 잘 탄다고 기뜸을 해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육신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했고 악이 아닌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평등하고 대자유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절히 원할 때 나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죽음은 내가 간절히 원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 노, 병, 사. 태어나서 누구나 한 번은 다 겪는 일입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나의 삶도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만큼은 한없이 가볍게 가고 싶습니다. 나는 죽음을 마치 뒷산에 혼자서 가듯이, 아니 조용히 화장실 가듯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늘 바라던 내 방식대로 가는데 당당하고 고귀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자식들에게 농담처럼 자주 말합니다. 내가 늙고 병들면 연명치료는 하지 마라. 시신은 혹 대학병원 실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기증하라고. 장례는 간단하고 짧게 지내라. 유골은 태워 재를 만들어 흥덕도 없이 아무 나무 밑에 파묻어라. 다만 내가 쓴 소설은 집에 비치해두라. 언젠가 손주들이 심심할 때나 어려움이 닥치면 읽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네, 신종성님의 아주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이정숙 강사님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 삶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를 했다면 신종석 강사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존 스피치 전문가 임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딱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오, 이순신 장군님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약간 대본이 유출됐나 봐요. 맞습니다. 네. 저는요 그 명언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데요 이순신 장군님이 이 순간에 혹시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퓨, 아이고 내 죽겠다. 어우 야, 아니야 얘기하지 마. 아니 괜찮아. 자, 과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얘기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말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달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말하기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도 인생의 특별함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존 스피치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선생님 저는 이런 걸 잘 못하겠는데 막 죄송해요. 어제 너무 부산 사투리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이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정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취업 면접이 그렇죠. 우리 취업 면접은요, 취준생분들이 면접관의 마음을 꼭 울려야 됩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울리면 뭐가 되나요? 직장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직장인들도 사람의 마음을 울려야 됩니다. 우리 상사와 동료의 마음을 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어떤 거요? 승진, 그렇죠.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 말을 어째 저렇게 잘하노? 엄청 호감 가는 이미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 얼마나 인생에서 큰 힘을 얻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와요. 우리가 아니 저는 뭐 그런 건 잘 못하겠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내 인생의 특별함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일단 제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요, 다 함께 모여서 삼겹살집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반응은 이게 아닌데 여러분, 그 삼겹살 생각하면 약간 지글지글 와 맛있다 와, 네, 제가 거기서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건배사를 하게 됐는데 생존 스피치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임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와, 네. 여러분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모임 메뉴인 이 삼겹살을 가만히 딱 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드는 생각이요, 이 삼겹살 좀 내랑 닮아 있는 것 같다.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겹살이 맛있어지려면 이 불판 위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그래야 맛있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지금 사업가로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저는 마치 이 생고기 상태와 그대로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밭이라는 귀한 시간, 불판에서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진짜 멋있는 생존 스피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부터 좀 바삭바삭한 삼겹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배사는요, 선창으로요, 바삭바삭한 삼겹살 같은 이라고 하면 후창으로 인생을 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할 겁니다 여러분. 가상에 잔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와,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 들어주셨어요.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후창으로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바삭바삭한 삼겹살 같은 인생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와. 제가 직장인일 때 이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를 만나면 드는 생각 딱 하나입니다. 한 단어가 싹 스쳐 지나가요. 뭘까요? 삼겹살. 오, 삼겹살이다. 이렇게 저를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특별했나요? 별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경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유는요, 삼겹살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넣었습니다. 그 키워드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제 인생의 특별함을 넣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요, 성취감 느끼는 게 진짜 좋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가 되면 너무 좋아. 저는 이걸 제 인생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진 생존 스피치 전문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 굉장히 활동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임경민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억을 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인생에 특별함이 없는 사람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살짝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어려워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내 인생이 평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하세요. 그 미운오리 새끼 이야기 알고 계세요? 그 미운오리 새끼가 사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백조, 그렇죠. 자기가 본 백조라고 백조의 새끼인데 자기가 오리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오리랑 굉장히 비슷해. 나는 저 오리들처럼 평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은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보셨죠? 남들과 비교하면 내 인생은 굉장히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컨설팅 할 때 선생님, 인생의 장점이 뭡니까? 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이고 강사님 저는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요 인생을 평탄하게 살았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못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막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설득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만 더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뭔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진짜 없는데 강사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운전이 20년 동안 무사고였어요.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 다 그럴걸요. 강사님, 내 진짜 눈물이 너무 많아요. 요새 무슨 수도꼭지를 틀어놨는지 맨날 운다니까요. 근데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습니다. 5, 60대 돼보세요. 강사님 다 그럴걸요.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줄 빼볼게요. 남들도 이 정도 다 해요. 남들도 다 그래요. 뺐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오, 글자 포인트가 너무 작을까요? 운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운전을 좀 합니다. 저는 눈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을 뺐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인생 이 장점과 단점을 조금 더 특별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20년 동안 운전을 무사고를 할 수 있었던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강사님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운전은요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옆에 차도 보고요, 앞에 차도 보고요, 뒤에 차도 보고요. 심지어 부산은 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이 빨리 가거든요. 근데 이 도로의 흐름을 맞춰야 돼요.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선생님, 그거 관찰력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특별함 나왔네요. 관찰력이 진짜 좋으신 거 아닙니까? 강사님, 저 진짜 눈물이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요. 맨날 저녁에 8시 반이 되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일일 드라마 본다고. 나는 그 주인공의 부모님의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 너무너무 슬퍼요. 선생님, 그거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인생이 특별함 나왔네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정말 별거 아닌 것들 있죠. 나 운전 잘합니다 에서 관찰력이 나왔고요. 눈물 많습니다 에서 공감 능력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내 인생에서 정말 특별함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특별함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인생 그 자체가 특별합니다. 내 인생 그 자체가 특별해지면 우리는 드디어 생존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딱 잡았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제 인생의 특별함 어떻게 찾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 장점은 뭘까? 내 단점은 뭘까? 한번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들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똑같은 질문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한 가지 아르바이트 계속 했거든요. 저는요 진짜 잘하는 거 없는데 아르바이트 그냥 계속 했어요. 근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하는데 뭐 별로 특별한 거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요 성격이 진짜 급하고요 되게 집에만 있는 거 좋아하는데 제 친구들도 저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작업 뭔가를 지워야 됩니다. 뭘 지워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해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지웠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같은 아르바이트 오래 했는데 성격이 급하고 집에만 있어요. 명확하게 나의 장점과 단점이 보입니다. 이걸 특별함으로 어떻게 바꿨냐면요, 아르바이트를 오래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장님들이 그냥 오래 하라 해서 그런 건데, 제가 엉덩이가 의자에 잘 붙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사장님 여기에 컵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깨는데요, 이거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니까 사장님들이 좋잖아요. 여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특별함이 혹시 행동력은 아닐까? 성격 급한 사람들 밥상 진짜 빨리 차리는 거 아세요? 밥했다가 나물했다가 국했다가 진짜 엄청 멀티로 하다가 밥을 푸고 있는데 눈으로는 김치 어디 놓지 싶어서 김치 그릇 찾고 있습니다. 나는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 아닐까?
집에만 있는 사람들 집 밖에 한 번 나가잖아요.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갔다 옵니다. 은행 갔다가 마트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 뿌듯해. 나는 성취감 느끼는 게 진짜 좋은 거 아닐까? 제 인생의 특별함 찾았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제 인생의 특별함 찾았어요. 이런 인생의 특별함이 모이게 되면요, 내 인생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의 특별함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 그 자체를 대표하는 키워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만들어도 돼요. 여기다가 의외성만 더할게요. 의외성만 더하면 생존 스피치가 완성됩니다. 의외성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건배사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삼겹살이랑 닮은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그 다음 말이 궁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외성을 넣은 말하기입니다. 건배사 할 때는 제 인생 키워드 성취감 넣어서 말씀드렸어요. 자기소개할 때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기소개할 때 자, 우리 먼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세요? 입학식 날 기억나세요? 그때 교실에 앉아가지고 우리 뭐 했습니까? 아무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경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인 돼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임경민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바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조금만 더 길게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뭐라고 뭐 얘기를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요 일단 나이는 한 50대 정도 되고 막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이렇게 자기소개하거든요. 자, 생존 스피치로 자기소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인생의 특별함을요, 행동력과 차분함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 차분함과 저는 좀 거리가 멀지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소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용하네요. 일단 앞에 나와가지고 과정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요, 저를 조금 머무르지 않는 돌멩이 같은 사람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직장인 생활 오래 하다가 이제 사업가로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늘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 도전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실패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아요. 머무르지 않은 돌멩이 같은.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딱 한 단어만 생각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돌멩이다 라고 기억이 나는 겁니다. 자, 어색한 사람이랑 단 둘이 한 공간에 있는데 그때도 생존 스피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색함을 극복할 때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저 이거 좋아하는데 혹시 이거 좋아하세요?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어머나 호호. 왔다 갔다.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어색함을 극복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회사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회사 엘리베이터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놓치면 지각이에요. 문이 닫힙니다. 잠깐만요. 톡. 그 안에 나랑 너무 어색한 상사나 동료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있죠. 자, 생존 스피치로 얘기를 하면요, 인생의 키워드 효율성과 활동적을 한번 활용을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효율성은 성격 급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활동적인 거는 안녕하세요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니 오늘 아침에 오는데 출근길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성격 급한 놈은 살겠나 싶던데 저 그래가지고요, 내일은 절대로 이쪽으로 안 오려고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볼랍니다. 과장님 어떤 길로 오십니까? 과장님이 제 인생의 키워드랑 똑같은 거 효율성 갖고 계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경민아, 이야 있다 이가 내가 그래가지고 저번 주부터 저기 산길로 와 이렇게 돌아와 금방 온디 니도 알려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고, 만약에 과장님이 차분함이라는 인생 키워드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경민아, 그래 고생이 참 많았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있다 애가 집에서 한 5분만 일찍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니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면 됩니다. 네, 어색함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생존 스피치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인생의 특별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게 되셨습니다. 생존 스피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자, 생존 스피치로 사람의 마음을 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인생의 특별함을 찾아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말하기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내 인생의 흐름과 지금까지의 흐름과 다른 인생의 흐름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네, 그럼 저는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전 앞으로도 바삭바삭한 삼겹살처럼 여러분들께 가장 생존 스피치 전문가로서 계속 인사드리는 임경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존 스피치 전문가 임경민 님의 강연이었습니다.